여러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시는 그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위협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지난 한 달간만 8분의 환자분들이 과일로 인한 응급 상황으로 실려오셨습니다. 평생 몸에 좋다고 믿었던 과일 때문에 말이에요. 제 환자분 중 74세 박 할머니께서는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셨는데 단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심장 부정맥으로 입원하셨어요. 그 습관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매일 아침 드시던 과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의학과 재활의학 분야에서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0살이 넘으시면 젊을 때 드시던 과일을 그대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 어머니께서 작년 가을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분은 평생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안 드시고 매일 산책하시던 분이었는데 왜 쓰러지셨을까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원인을 찾다 보니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시던 바나나 2개와 토마토 주스가 문제였어요.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응급실 행위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과일들을 매일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한 의학 정보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과일이 위험하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왜 60살이 넘으면 똑같은 과일이 독이 될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모든 기계가 최신식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들이 낡고 느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화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췌장을 봅시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젊을 때는 과일을 먹어도 인슐린이 빠르게 나와서 당을 처리했어요.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췌장의 기능이 젊을 때의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당이 혈액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당뇨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해요. 나쁜 것들을 걸러내고 좋은 것만 남기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신장의 거름망이 거칠어져요. 특히 칼륨이라는 성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2000mg의 칼륨을 먹어도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70살이 넘으면 신장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칼륨이 몸에 쌓여서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위와 장입니다. 젊을 때는 음식을 빠르게 소화시켰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장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특정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이 위 속에서 굳어져서 돌처럼 변할 수 있어요. 이걸 위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술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81살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약도 안 드시고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 박동이 불규칙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륨 수치가 7.0이었어요. 정상은 3.5에서 5.5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던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뭐 특별히 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손주가 바나나가 좋다고 해서 매일 3개씩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칼륨은 심장 박동에 관여하거든요. 바나나 하나에는 칼륨이 350mg 정도 들어있어요. 3개면 1000mg이 넘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 약이 칼륨을 더 쌓이게 만드는 종류였어요. 결국 이틀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퇴원하실 때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좋다는 걸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이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순위는 위험도에 따라 정했습니다. 먼저 3번째로 위험한 과일은 수박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이잖아요. 시원하고 달콤해서 다들 좋아하시는데 60살이 넘으면 조심하셔야 해요. 수박 한 조각에는 칼륨이 270mg이나 들어있습니다. 한두 조각은 괜찮은데 문제는 수박은 먹다 보면 계속 손이 가요. 달고 수분이 많아서 배불러도 자꾸 먹게 되거든요. 제 환자분 중 77세 이 할머니께서 작년 여름에 오셨어요.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차다고 하셨는데 검사해보니 칼륨 수치가 6.3이었습니다. 여쭤보니 더워서 매일 저녁 수박을 한 통에 4분의 1씩 드셨대요. 게다가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고요. 칼륨이 몸에 쌓이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어요. 할머니는 수박을 끊고 한 달 만에 증상이 좋아지셨습니다. 2번째로 위험한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으로 아시는데 60살 넘으면 가장 조심해야 할 과일 중 하나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350mg 들어있어요. 만약 매일 2개씩 먹으면 700mg입니다. 여기에 토마토 주스까지 마시면 1000mg이 넘어요. 신장 기능이 정상인 젊은 사람은 이 정도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70살이 넘으면 신장 기능이 젊을 때의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는 거예요. 게다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위험해요. 일부 고혈압 약은 칼륨을 몸에 더 쌓이게 만들거든요. 74세 정 할아버지께서 작년 겨울에 심한 두근거림으로 오셨어요.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가슴이 마구 뛰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했더니 칼륨이 6.8이나 됐습니다. 심전도에서도 위험한 신호가 보였고요. 제가 식단을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우유, 그리고 저녁에 감자 요리를 드셨대요. 감자에도 칼륨이 많거든요. 결국 응급 치료를 받으시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칼륨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손발에 힘이 빠지고 피곤해요. 그 다음에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더 심해지면 호흡이 힘들어지고 최악의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장 위험한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감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특히 가을이면 홍시로 드시고 곶감도 만들어 드시잖아요. 하지만 감은 60살이 넘으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과일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이 위산과 만나면 끈적끈적한 덩어리가 됩니다.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서 점점 커져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돌처럼 단단해지는데 이걸 위석이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위장이 잘 움직여서 음식이 빨리 내려가요. 하지만 60살이 넘으면 위장 운동이 젊을 때의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위석이 생길 위험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특히 위험한 건 떫은 감이에요. 떫은 감에는 탄닌이 1.5%나 들어 있습니다. 익은 감은 0.2% 정도인데 거의 7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떫은 감을 곶감으로 만들어서 드시잖아요. 곶감에도 탄닌이 여전히 많아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세요. 80세 한 할아버지셨는데 배가 너무 아프다고 응급실에 오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위 안에 주먹만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내시경으로 확인해 보니 위석이었어요. 색깔이 감색이더라고요.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시골에서 감농사를 지으셔서 가을마다 감을 하루에 5개씩 드셨대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드셨다고 하셨어요. 위석이 너무 커서 약으로는 안 녹았어요. 결국 내시경으로 부숴서 빼냈는데 80살 노인분이 전신 마취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나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할아버지께서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먹던 감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여러분, 위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구역질이 나고 토하기도 합니다. 위석이 크면 장으로 넘어가서 장폐색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은 특히 이런 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위 수술을 받으신 분,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신 분, 당뇨병으로 위장 운동이 느려진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감 한 개만 드셔도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76세 최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어요. 당뇨병이 있으셔서 위장 운동이 느렸는데 손주가 사온 단감을 이틀 동안 6개나 드셨대요. 사흘 뒤부터 배가 아프고 토하기 시작하셨어요.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위석이 생겨 있었고요. 다행히 콜라를 이용한 치료로 위석을 녹일 수 있었지만 일주일이나 입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과일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수박, 바나나, 감. 이 과일들은 60살이 넘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위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아예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과일을 아예 먹으면 안 되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과일에는 좋은 영양소가 많아요. 비타민, 섬유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그래서 안전한 과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과일이 안전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추천드리는 과일은 4가지입니다. 사과, 배, 블루베리, 그리고 체리예요.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완벽한 과일이에요.
사과 중간 크기 하나에는 칼륨이 190mg 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절반 수준이에요. 게다가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아요. 제 환자분 중 72세 안할머니께서 포도를 끊고 사과로 바꾸셨어요. 전에는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는데 자꾸 어지럽다고 하셨거든요. 사과로 바꾸고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얼굴색이 정말 좋아지셨더라고요. 혈당도 안정되고 어지럼증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배입니다. 배는 수분이 많고 칼륨이 적어요. 배 중간 크기 하나에 칼륨이 200m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배에는 탄닌이 거의 없어서 위석 걱정도 없어요. 소화도 잘 되고 변비에도 좋습니다. 80세 송 할아버지께서 감을 끊고 배로 바꾸셨어요. 전에는 가을마다 감을 많이 드셨는데 위석이 생긴 적이 있으셨거든요. 배로 바꾸고 3년째인데 한 번도 문제가 없으셨대요. 오히려 소화가 더 잘 된다고 좋아하세요. 세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크기는 작지만 영양소가 정말 많아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춰줍니다. 칼륨도 적고 당도 낮아서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딱 좋습니다. 네 번째는 체리예요. 체리는 혈당 지수가 정말 낮아요. 22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바나나는 55나 돼요. 체리에는 항염 성분도 많아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과일로 바꾸시면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게 과일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제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을 조절하세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주먹 하나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사과 한 개나 배 한 개 정도예요. 둘째, 시간을 정하세요.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요. 식사하고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껍질째 드세요. 사과나 배는 껍질에 영양소가 많아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면 섬유질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스로 만들지 마세요.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돼요. 그러면 당이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꼭 과일 그대로 드세요. 다섯째, 냉장고를 정리하세요. 위험한 과일은 과감히 치우고 안전한 과일로 채우세요. 눈에 보이는 게 손에 잡히거든요. 여섯째,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혼자 바꾸기는 어려워요. 가족들이 이해하고 도와주면 훨씬 쉽습니다. 자녀분들께 바나나나 감 대신 사과나 배를 사달라고 말씀하세요. 78세 윤 할머니께서 제 말씀을 듣고 실천하셨어요. 냉장고에 사과와 배로 채우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지만 2주가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석 달 뒤에 오셨을 때 혈액 검사를 했는데 칼륨 수치가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손주들이 걱정 안 해도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나나 대신 사과, 감 대신 배, 수박 대신 블루베리.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병원 침대에서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민 할아버지는 바나나를 끊고 사과로 바꾸신 지 석 달 됐어요.
전에는 가슴이 자주 두근거렸는데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혈압도 안정되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81살 유할머니는 감을 끊고 배로 바꾸신 지 6개월 됐어요. 전에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주 아팠는데 이제는 편하다고 하세요. 체중도 3kg이나 늘어서 영양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79세 서할아버지는 수박 대신 블루베리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만에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리에 힘도 생겼다고 하세요. 지금은 매일 산책을 30분씩 하신대요.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에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바나나가 있나요? 감이 있나요? 수박이 있나요? 있다면 가족들과 나눠 드시고 내일부터는 사지 마세요. 대신 마트 가실 때 사과, 배, 블루베리, 체리를 사세요. 메모지에 적어서 가시면 더 좋아요. 한 환자분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처음엔 바나나가 그립더라고요. 근데 2주 지나니까 안 그립더라고요. 오히려 사과가 더 좋더라고요. 지금은 바나나 보면 무섭기까지 해요. 여러분, 습관은 3주면 바뀝니다. 첫 주가 제일 힘들어요. 둘째 주는 조금 나아지고요. 셋째 주가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니까 3주만 참으세요. 그럼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건강은 선택이라고요. 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언제 먹을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요. 60살이 넘으셨다면 이제 선택을 바꿔야 합니다. 젊을 때 먹던 대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몸이 달라졌으니까요. 췌장도 약해졌고, 신장도 약해졌고, 위장도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먹는 것도 바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60살이 넘으면 조심해야 할 과일 3가지. 수박, 바나나, 감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이 높거나 위석을 만들 수 있어서 위험해요. 특히 신장질환, 당뇨병, 위 수술 받으신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대신 안전한 과일 4가지. 사과, 배, 블루베리, 체리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이 적고 혈당도 천천히 올려서 안전해요. 하루에 주먹 하나 크기 정도 식사 2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천 방법 6가지. 양 조절하기, 시간 정하기, 껍질째 먹기, 주스 만들지 않기, 냉장고 정리하기, 가족에게 알리기예요. 이것만 지키시면 건강하게 과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의사가 약을 줄 수는 있지만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바나나가 아닌 사과가 보이면 좋겠어요. 가을에 감이 아닌 배를 드시면 좋겠어요. 여름에 수박이 아닌 블루베리를 드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질 거예요.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 여행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가 됩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 유지를 위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